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우리는 그 강물 위를 떠가는 배와 같습니다. 어느덧 삶의 절반 이상을 지나 인생의 깊은 맛과 무게를 알아가는 중년과 노년의 길목에 서 계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오랜 세월을 바쳤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의 문턱을 넘어서면 왕성했던 사회 활동은 줄어들고 익숙했던 일상의 리듬이 갑자기 멈추기도 합니다. 명암 속에 빼곡히 채워졌던 직함들도 어느덧 흐릿해져 사라지곤 합니다. 자녀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둥지를 찾아 떠나가고 오랫동안 북적이던 집안은 문득 낯선 고요함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듯한 막막함, 혹은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월 속에서 잘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 젊은 시절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점점 나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깊은 물음들은 우리 모두의 내면을 두드리는 영원한 질문이자 숙제일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종종 불안과 걱정으로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따뜻하고 현명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모임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진정한 품격과 빛을 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행동의 지침을 넘어 우리 내면의 성숙과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시지요. 우리 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삶은 참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그리고 신체적인 노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역할과 정체성에 큰 흔들림과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예전의 나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혹은 변화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며 불편함과 서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한 의복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꾸밈에 소홀해지거나 그저 몸이 편한 옷만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편안함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또한 함께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값나가는 명품보다는 몸에 잘 맞고 깨끗하며 항상 단정하게 다려진 옷차림이 더욱 중요합니다. 구김없이 잘 정돈된 셔츠나 블라우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없는 청결한 상태는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품격의 시작입니다.
옷차림은 말없이도 많은 것을 전달하는 사회적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모임에 나서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단정하고 깔끔하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으로 보거나 혹은 다소 소홀하고 무심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정하고 보기 좋은 옷차림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끔하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자신감이 더 샘솟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행동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는 곧 우리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켜 우리의 태도와 표정, 심지어는 대화할 때의 말투까지도 더욱 우아하고 품격 있게 변화시켜 줍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님께서는 중요한 강연에 갈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늘 말끔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으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연을 듣는 이들에 대한 예의를 넘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으며 얼마나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그의 열정과 다짐을 담은 마음의 갑옷이자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수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 역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품격 있는 중년의 모습으로 세상과 만나고 싶은지 그 품격과 마음가짐을 옷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겉모습이 내면의 품격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겉모습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임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진정한 품격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치 화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우리의 인상을 섬세하게 만들어 갑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은 결코 나약하거나 어리석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은 이해와 넉넉한 여유,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많은 면을 경험하며 좀 더 너그러워지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온함과 관대함이 자연스럽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작은 미소 한 번,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진심을 담은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모임의 분위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주름들이 환하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매 증표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와 온유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담은 가장 아름다운 흔적으로 변모합니다. 환하고 따뜻한 미소는 어떤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모임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미소는 우리가 지닌 가장 값진 보석이자 모두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호감 가는 외모와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옷차림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지나친 꾸밈이나 과시가 아닌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젊은이들의 서툰 점이나 부족한 점보다는 그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아직 발현되지 않은 아름다움과 열정을 먼저 발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네가 오늘 입은 셔츠의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대단하네. 자네가 요즘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결코 작지 않은 큰 의미가 있어. 정말 멋지네. 이처럼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칭찬은 젊은 세대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들의 든든한 삶의 멘토이자 조력자가 되어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받았던 칭찬 한마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칭찬은 받는 이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칭찬하는 이에게는 덕을 쌓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반대로 모임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안겨주며 결국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씁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 벌었어. 진짜 대박이었지.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꿨는데 외제차는 역시 승차감이 다르더군.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씁쓸함,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 이야기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특히 모임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성공이나 부를 과도하게 과시하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고 자칫하면 모임의 분위기를 차가운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를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필요할 때 타인을 돕는 데서 진정한 품격이 나옵니다. 모임에서 계산할 때가 오더라도 굳이 자신이 모두 내겠다고 나서며 부담을 주기보다 적절히 나누어 내거나 아니면 조용히 먼저 계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친목과 교류이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고 겨루는 것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되었는데 연봉이, 우리 딸이 명문대 졸업하고 의사 되었는데 벌써 병원도 차렸지 뭐야. 사위도 변호사라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듣는 이들에게 큰 부담과 심적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힘들어하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지닌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고 반복적인 자식 자랑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친한 지인에게 잠시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각자의 삶의 무게와 사연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면 간단히 언급하고 자리를 옮겨 소소하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 자랑할 시간에 모인 분들의 식사나 차값을 기쁘게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품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배우자 자랑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이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 매일 퇴근하면 나만 바라봐. 나는 배우자 덕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 정말 팔자 좋지? 배우자와의 금실이 좋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임에서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은 마치 공개적으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홀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크나큰 상실감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거나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자랑은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습니다. 모임은 개인의 행복을 과시하는 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은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거나 배우자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굳이 남들 앞에서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진정한 행복은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험담 및 욕설입니다. 요즘 그 사람 말이야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또 처음 봤어. 진짜 그 인간은 수준 낮은 욕설. 모임의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망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입니다. 누군가와 공통의 적을 만들고 함께 험담을 나누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 모임의 품격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참석자들에게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를 험담하고 있겠지? 라는 불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언제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험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습관적인 욕설은 우리의 인상을 저급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깊은 불쾌감을 줍니다. 자신의 언어가 곧 자신의 인격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거나 깎아내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서 나옵니다. 만약 대화 주제가 고갈되었다면 정치나 시사 혹은 맛집 이야기처럼
모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40대 중년 이후부터는 돈보다 몸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샘 근무도 거뜬하고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피로를 쉽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몸이 조금 힘들어도 회복이 빨랐지요. 하지만 4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몸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알코올에 대한 인내력이 줄어들어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며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다양한 중대 질병들이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에는 치료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오랜 세월 쌓아온 인간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 돈은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조차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 등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지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고 더욱 활기차게 사회생활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며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스로를 더욱 깊이 돌보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오랜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여받았던 역할과 명예가 사라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듯한 깊은 고독감과 우울감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 우리가 베푼 사랑과 노력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갇히지 마십시오. 어떤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복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는 오직 하나의 역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부장님이었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배우자이자 부모, 손주들의 다정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에 봉사하는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열정적인 학생이 될 수도 있으며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역할이 사라져도 다른 여러 역할과 관심사들이 우리를 채워주어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세계와 만날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새로운 경험과 역할에 자신을 기꺼이 노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복합성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품격 있는 중년과 노년의 삶은 외부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과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여정이자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어떤 모임에서든 빛나는 품격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멋진 중년, 존경받는 노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오늘 나눈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